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에 개인 투자자의 채권 매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글로벌 ETF 라운지. 글로벌 ETF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권 ETF를 향한 러브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주식보다 채권 ETF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는 ETFG의 보고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올 7월까지 2조 7,452억으로 집계되면서 작년 전체 투자 금액보다도 393%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을 판매하는 창구와 고객센터로도 채권 ETF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 궁금증들이 모두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을 ETF로 거래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크게 유동성,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유동성부터 설명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거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주식처럼 바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잖아요. 하지만 채권 ETF는 주식처럼 상장돼 있으니까 바로 거래가 가능하죠. LP가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하기 때문에 개장 시간 내내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성인데요. 채권은 종류마다 이자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인컴 수익을 내려면 채권별 이자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채권 ETF는 분기 또는 매월 분배금 형식으로 채권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분배금 지급 시기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특히 요즘엔 월 분배를 하는 채권 ETF도 늘고 있어 더 편리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채권은 단일 종목이지만 채권 ETF는 한 개의 상품으로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분산 투자가 가능하니까 어떤 한 채권의 실적이 좋지 않아도 다른 종목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어요. 또 개별 채권을 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여러 개의 채권을 보유할 수 있고요. 근데 채권이랑 주식은 만기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채권을 ETF로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은 만기가 있고 주식은 만기가 없다 보니까 채권 ETF가 어떻게 운용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채권 ETF들은 ETF가 추종하는 지수에 명시된 만기 채권을 롤오버를 통해 이어나가는 형식으로 지속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으로 계속 롤오버를 하는 거죠.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도 나올 거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곧 나온다고 하죠.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이 원금이 전액 상환된다는 건데 채권 ETF는 만기가 없어서 아쉬웠죠. 하지만 최근 법이 바뀌면서 만기의 속성을 반영한 만기 채권 ETF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만기가 없는 ETF랑 만기가 있는 ETF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익을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만기가 없는 채권 ETF의 경우 금리 하락 국면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반되는 인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고요. 반면 만기가 있는 채권 ETF는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지만 만기까지 가져갈 때 수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만기가 없는 채권 ETF는 가격 변동분과 꾸준한 분배금으로 인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기가 있는 채권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최근엔 채권 ETF를 파킹 통장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금리도 오르고 있거든요. 현 시점 기준으로 국고채는 연평균 3.5%, 회사채는 연평균 4.5%까지 올랐는데요. 예금보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자 수익이 높으니까 당연히 돈이 몰리는 거죠. 채권 ETF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투자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국공채 ETF, 회사채 ETF, 그리고 채권 혼합 ETF와 그 외의 투자 상품들 이렇게 세 덩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채권 혼합형 ETF는 좀 생소하시죠? 채권 혼합형 ETF의 경우 채권과 주식을 혼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특정 지수와 특정 만기 채권을 혼합하는 것도 있고 단일 주식과 채권을 혼합하는 것도 있고요. 주식 비중을 40% 미만으로 유지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채권 ETF에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금리와 투자 목적인데요. 현재 상황에선 금리가 가장 중요한 화두니까 일단 먼저 금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단기채,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장기채 전략을 쓰는 것이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단기채의 경우엔
금리의 영향을 받기는 해도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연준의 입장이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등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는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의 투자 전략만 가져가기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급부상한 것이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을 보면 양쪽 끝에 추가 있어 무게가 분산돼 있잖아요. 완전 극단의 안정성과 극단의 성장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고금리 단기 채권을 통해 이자 수익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장기 채권으로 향후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요. 혹은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가진 주식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자면 극단의 안정성, 길게 봤을 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을 각각의 추에 담으면 될까요? 이 전략에 적합한 상품을 구성해보자면 단기로는 초단기채로 분류되는 CD 금리 투자 상품, 장기 통한채 ETF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자 수익까지 더하고 싶다면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ETF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회사채의 경우 국채보다 위험도가 높아서 이자 수익이 단기 국채보다는 높거든요. 또 다른 무게추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중장기 국채 ETF를 담을 수 있겠죠. 만약 시장 상황이 급변해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또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산업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요즘 경제 상황이 정말 휙휙 바뀌고 있잖아요. 채권. 물론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채권 ETF로 투자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시대 상황을 고려해 우리 투자자분들도 채권 투자에 꼭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